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7장의 그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6장을 통해서 그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시장에서의 수요가 예측이 되면 그 시장 수요에 맞게끔 우리는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계획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생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수요가 뭐 100대가 예상되었다. 100개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100대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얘가 잘 나오네요. 현대 자동차가 수요 예측을 확정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소나타가 한 10,000대 정도 팔릴 걸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이제 수요가 일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수요가 일정할 경우는 굉장히 편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이제 하청업체라든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양을 갖다가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일정할 경우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수요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요가 변화하는 경우라면은 우리는 직접 시장에서 수요를 갖다가 예측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측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산 시설 등을 갖다가 뭐 구축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어떤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책의 그 169페이지 보면요. 계획을 바꾸지 않은 CEO의 결단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계획을 바꾸지 않은 CEO의 결단이 한국의 성장 신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예, 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러면 잠깐만요. 이 현대 자동차에 대한 그 아마 영상이 있을 겁니다. 요건가요? 예, 한번 볼게요. 그뭐 현대 자동차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여기는 앞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지용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요거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아마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CEO의 결단이 그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을 이끄는 어떤 뿌리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것은 예, 뭐 또 볼만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의미가 뭐냐? 개념이 뭐냐? 총괄 생산 계획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기 계획.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디냐, 여기, 예, 약 6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 6개월에서 약 18개월의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중기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설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적인 걸 이야기하고요.
설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총괄 계획, 이 총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중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배우게 되는 일정 계획이 있거든요. 일정 계획. 일정 계획은 이제 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기 계획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괄 계획은 어떻게 그 진행을 하느냐? 수요 예측과 능력이 주어진 상황에서 총괄 생산 계획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6장에서 배웠었죠.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능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뭐 기계 장치가 뭐 몇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몇 명이 있고, 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다면,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혹은 6개월에 어느 정도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능력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요 예측과 능력 계획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요 예측과 능력 계획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뭐 당연히 수요 예측, 소비자들이 얼마나 살까 이걸 갖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앞으로야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좀 더 많은 그 장치들을 사가지고 오고 노동자들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한다면 생산 능력은 뭐 좀 확대가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생산 능력은 예, 주어진 거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통제가 가능한 고용 수준이라든가 생산률이라든가 혹은 재고 수준이라든가 혹은 하청량 등을 갖다가 조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총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산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단은 기계 장치는 주어졌다. 생산 능력 그 능력 계획은 주어졌다. 그런데 한 대의 어떤 기계 장치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풀 가동해 가지고 생산율을 높일 수는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산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요. 경영자는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를 갖다가 예측합니다. 수요를 예측해요. 근데 수요를 예측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한 100 정도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요 예측의 결과는 100인데 우리 회사의 어떤 생산 능력은 8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자라면. 예.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뭐 공장을 더 짓는다거나 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전자 혹은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가 뭐 중국에 가가지고 빨리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수요는 예측이 돼서 이 정도가 수요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요 예측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잘 확충을 해야만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 증가라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산 능력과 수요를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수요가 더 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좀 많이 못한 거죠. 과소 투자.
같다면 뭐 적정한 거고, 만약에 생산 능력이 더 크다. 수요보다. 예, 수요는 뭐 100개인데 생산 능력은 150개다. 그럼 이제 너무 과대 투자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의 측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능력이란 뭐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어떤 물적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요, 생산되는 산출물이 유사하다면 생산된 제품의 수 또는 양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몇 대 생산했는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되는 산출물이 유사하죠. 그러면 이제 현대 자동차가 뭐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면 이 현대 자동차는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생산되는 산출물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혹은 또 서비스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산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식당은 좌석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좌석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개인데 이제 100그릇을 판매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그릇을 판매합니다. 근데 좌석은 20개인데 80그릇을 판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판매량으로 우리가 측정한다면, 우리 동그라미 1번처럼 판매량으로 측정한다면 100그릇을 판매한 식당이 더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좌석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안 팔렸을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좌석이 20개 있는 이 기업은 생산 능력이 낮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생산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식당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꼭 뭐 좌석 수로 측정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좌석 수로 이렇게 생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다음 병원은 병상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율성과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효 생산 능력분의 실제 생산량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생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생산 능력, 예, 최대 생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효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 생산 능력. 자,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공급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내일까지 이제 뭐 자기가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잠 안 자고 버티면 뭐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죠? 근데 실제 공부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실제 공부한 시간은 뭐 5시간이다. 뭐 이렇게 봅시다. 이건 이용률인 거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이 학생이 최대한 공부할 시간은 24시간인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카톡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뭐 아무리 시험 기간이지만 게임도 조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시간밖에 안 된다. 그 상태에서 실제 생산량이 5라고 한다면 이것은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 공급 능력 혹은 유효 생산 능력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공급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어떤 능력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장을 이렇게 뭐 기계 장치를 얼마 들여놓고 사람을 얼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장을 구성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생산하면 얼마를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설계 공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